안녕하세요. 민디데이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취미를 갖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동안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기록을 시작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에 대해 기록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쌓인 기록으로 지나가 버린 순간들의 기억으로 나의 모습이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하루하루 쌓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어떠한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방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애정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기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답니다. 과거에 했던 인상 깊었던 활동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어떤 걸 적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최근의 일일수록 좋았던 감정이 큰 경험일수록 좋겠죠. 이런 식으로 혼자 했든 누구와 함께 했든 상관없어요. 특히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일이라면 그 일들은 꼭 적어주세요. 또는 내가 좋아했던 활동이나 취미가 있다면 그거를 적어도 상관없어요. 만약 반복되는 하루에 딱히 생각나는 것들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나 경험들을 적어줘도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경험이나 출퇴근에 들었던 음악이나 팟캐스트, 친구와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경험 등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적는 것보다 내가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그냥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두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앞서 적은 경험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각 경험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활동에서 가장 즐거웠던 혹은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왜 그 점이 좋았다고 느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활동에 따라 힘들었던 점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활동들이 많아서 다 쓰기 힘들다면 힘들었던 점은 굳이 적지 않아도 좋아요. 좋았던 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교생을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재밌었던 건 수업을 기획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해진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누군가에게 선보인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경험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좋았던 순간과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좋아하거나 재밌었던 순간순간들에 집중해서 적다 보면 금방 리스트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경험들 속에서 공통된 점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앞서 정리한 경험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좋았던 점이나 이유의 밑줄을 긋고 키워드로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수업 자료를 제작하거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 영상을 편집하거나 베이킹을 하는 것 모두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드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만의 경험들에서 공통된 점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키워드들을 정리해보세요. 키워드가 몇 가지로 좁혀진다면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의 특징이 될 거예요. 이때 그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등 적어둔 경험을 보면서 키워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더욱 자세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나오겠죠. 마지막 단계는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커리어와 연결 지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손으로 만드는 일이 좋았으니 그림을 새로운 취미로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을 단순히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의 시작점으로 삼아 나를 더 넓혀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경험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적었는지에 따라 생각보다 좋아하는 일이 뚜렷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록을 제대로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나의 취향을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알고 있다면 아무리 지금은 광범위하게 느끼더라도 이후에 더 많은 경험과 기록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탐구해 나갈 수 있겠죠. 방법은 이미 충분히 아니까 말이에요. 때로는 아주 작은 단서들이 여러분의 취미, 진로 또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답니다. 좋아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다. 나를 기록하는 것이 어색하다. 기록을 회고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지난 나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작은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 속에 나에 대한 많은 힌트가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록과 발견에 대해서도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